예, 정의원입니다. 일반적인 논문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그냥 조재현 신부님의 일과 그다음에 햇살센터에 대한 짧은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천준하 연구원의 논문은 보면 내부자의 시선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햇살의 30년의 역사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문수 박사님은 원래 교회 안에서 드물고 탁월한 시선으로 늘 한국 교회를 진단해 오셨고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한국 교회를 진단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박문수 박사님의 글 역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햇살의 미래에 대한 것을 제안을 잘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글은 정말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의 행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들과 아마 조재현 신부님인데요. 같은 동료 사저로서 조재현 신부님의 사목적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사제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이렇게 한 사제가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평생 사제적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조 신부님은 아마 그 길을 잘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소명을 깨닫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다듬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온 그의 사제적 삶의 궤적에 일종의 경외감이 듭니다. 동료 사제로서 굉장히 부럽고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저 역시 사제로 살지만 오늘의 사제가 아무래도 자칫하게 되면 종교 관리자로 살기 늘 쉬운데 이처럼 이렇게 사목적 비전과 열정과 태도와 즉 교회 운영과 관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정말 사목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이 사제들에게 조재현 신부님의 삶은 하나의 성사적 표징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체험과 식별, 비전과 실천이라는 사목적 방식을 수행해온 조재현 신부님 삶 자체가 하나의 사목적 표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3번의 문항입니다. 햇살의 미래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같이 조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사실 오늘의 종교와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마 종교 사회학자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아마 박문수 박사님이나 경동현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 시대의 종교와 신앙의 현실에 대한 진단들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점점 종교와 신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실 역시 조재현 신부님은 젊은 교회를 이 젊은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의 현실은 점점 세대적인 측면에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현실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500만이 넘는 신자지만 실제 오늘날의 통계적으로 보면 주일 신자 참여자를 보면 대개 코로나 때문에 65만에서 전국 교구가 주보를 찍어내는 부수가 대개 65만에서 70만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70만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굉장히 가톨릭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다른 모든 교단들 역시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통계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현실이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알겠죠. 대개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대개 1990년대, 2000년대 초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그때 당시 사회학적으로도 종교의 리서너블 릴리전이라고 그래서 종교의 기원이라고 해서 갑자기 종교가 세속화해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뜻밖에도 종교가 역할을 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면서 종교와 신앙의 현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을 봤겠지만 1990년대 그 교회를 둘러싼 젊은 사람들의 사진과 지금 여러분들이 본당의 현장에서 목격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아마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목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 젊은 세대에 대한 사목의 방식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햇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소속되어 있지만 교계적 구조의 가장자리에 있는 독립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 교회는 교계적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재인 신부님이라는 성직자에서 탁월한 성직자에 의해서 햇살이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또 조재인 신부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조재인 신부님 이후에 청소년 사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목자들이 양성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 평신도들 역시 아마 새롭게 양성되어야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계 구조와 사목이라는 범주가 성직자들의 일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 사목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사목자라는 범주는 주로 성직자에게 붙입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시노달리타 사목 역시 성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는 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세속과의 영향과 성직자의 사실 자질과 영향 역시 점점 저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직자와 하나님 백성, 즉 평신도들 전체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의 사목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목이 앞으로는 아마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래의 햇살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성직자들의 참여를, 젊은 세대의 성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요. 평신도들의 참여와 또한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햇살의 미래가 아마 계속 조금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햇살 역시 단순하게 박문수 박사님이 주로 연구 기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햇살이 사목 플랫폼과 연구소와 사도직 단체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이걸 약점으로 지적했지만 저는 이걸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햇살이 단순하게 연구소 기관으로 작동하기에는 사실 한국의 연구 전체 인적 인프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평신도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도직 단체의 성격을 띠지 않는 이상은 독립연구소가 제대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신학대학이나 교구 구조의 연구소는 자동적으로 개성이 되지만 독립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즉 함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햇살은 연구 기능과 그다음에 사도직 단체적 성격을 두 개를 병행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햇살의 미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 기능은 늘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연구소가 민중신학연구소였습니다. 한국신학연구소를 중심. 하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연구소 기능만으로 지탱해서는 독립연구기관이 생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살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도직 단체적 교회 안의 신앙운동으로 나아갈 때만이 햇살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햇살이 지금까지 교회 안의 젊은 교회와 청소년 사목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끄집어낸 것만으로 충분히 공헌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연구 방식과 사도직 신앙운동으로서의 방식과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신앙교육과 사목들은 주로 교구 차원에서 즉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과 본당이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가정과 본당 역시 사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본당 역시 여러분들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느꼈던 본당의 활기와 지금의 느끼는 본당의 활기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즉 사목의 현장인 가정과 본당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그 두 사목 현장의 핵심인 가정과 본당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방식의 사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렇게 햇살이라는 현장적 공간을 통해서 즉 사목은 가정과 본당과 삶의 현장 세 가지를 늘 같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사목은 점점 현대 안에서는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햇살은 독립 자기네들의 죄송합니다. 자기네들의 표현을 해서 독립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그러니까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그 자체의 사목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 햇살의 미래가 좀 더 햇살이 존속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햇살 물론 이렇게 햇살의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문수 박사의 제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사명 정체성 안에 선언문 안에 햇살의 방향이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햇살은 가톨릭 교회 사목의 발전을 돕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목은 교회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목은 성직자 중심으로 교구와 본당 체제를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의 사명은 사목이란 말이 갖는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이며 사목이 성직자와 본당의 중심에서 벗어나 사목의 영역과 경계가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목에 대한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전문 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전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목을 위한 전문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제대로 된 따라서 사목의 부재 현상이 만연합니다. 사목의 현장인 교회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사목 현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을 할 수 있는 교회 내 연구기관은 주교회 사목연구소,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우리신학연구소, 햇살 정도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 연구소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종교와 신앙의 현실을 읽어내고 바로 그 시대의 징표를 읽은 후에 복음화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밀하고 정교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주교회 사목연구, 제가 주교회 사목연구소 사목상임위원으로 있지만 그게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연구들을 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행사를 뒷받침하는 부분에 끝나고만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서울교구라는 좋은 서울대교구라는 좋은 인적 인프라와 재정적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햇살이 조금 더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연구 기능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분명히 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되게 기회적 측면 안에서 이렇게 세계 청년대회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분명히 이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세상에 알리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행사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인격적 체험과 여러 가지 그 방식을 통해서만이 하지 그 깊은 체험, 인격적 체험과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행사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가톨릭 교회 역시 자꾸 행사 중심, 사목이라는 것을 자꾸 행사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행사는 사목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계 청년대를 잘 이용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과 인격 체험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저 또 행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과연 행사에 참여한 청년을 교회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후속 프로그램과 행사의 준비 프로그램이 조금 더 깊어나마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본당과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무자녀 가정 안에서 그래서 과연 이 시대의 가정 사목을 가정 교육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햇살이 되게 그러다 보니까 햇살은 그러니까 어린이의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 이어주기 굉장히 좋은 포커스를 가졌지만요. 아무튼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전통적인 방식의 가정 사목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온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연구와 이 시대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의 현실이 굉장히 어둡다. 물론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겠지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연구,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실천을 통해서 좀 더 교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아마 햇살이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사실 청년 청소년 사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세계 주교대위원회 문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공동체 전체가 젊은이들이 복음화에 동참해야 되는 통합사목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사목 활동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 노선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다가감과 청년들이 그 안에서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점점 젊은 세대가 교회고 오게 하기도 힘들고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교회가 과연 이 젊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지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오늘날의 주일학교나 청년들의 사목을 보면 잘 되는 본당, 몇 군데 대개 조금 더 큰 본당들, 대구 같으면 예를 들면 수성구족의 몇 개의 본당, 아마 한국도 여기 서울교구도 몇 개의 큰 본당들만, 즉 큰 본당, 자본주의 방식으로 약간 이루어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가오기도 어렵고 또 교회가 젊은이들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햇살은 끊임없이 청년 사목에 대해서 화두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또 햇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공적 담론의 형성과 교육과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햇살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청년 사목, 젊은 교회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인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한 작지만은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서 하나의 새로운 대안적 문화를 형성한다면 햇살이 한국 교회 안에 좋은 하나의 성사적 표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